모두 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청나라의 속국, 제가 물음표했죠? 조선의 정권 유지와 청일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큰 전쟁을 꼽으라면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벌어졌던 청일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지만은 그 싸움의 현장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국토는 또 한 번 유린이 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청일전쟁이 우리 조선에서 일어나게 된 그런 배경, 거기에는 우리가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동학농민혁명운동이었습니다. 자, 동학혁명.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으로 인해서 전봉준을 필두로 해서 김계남, 손아중 등이 합세를 하고 또 최시영 같은 교주들도 합세를 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타오르듯이 쭉 파죽지세로 관군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당시 우리나라의 관군은 동학혁명군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전무했어요. 전무하다 보니까는 급기야 조정에서는 동학혁명군들이 지금 머지않아 수도까지 밀려갔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조선에서는 청나라한테 구원병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청나라한테 구원병을 요청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청나라의 소국이다 라는 것을 또 주변 나라한테 또 알려주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고로 청나라에서는 조선을 속국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백 년간 조선은 청나라한테 조공을 바친 조공국이었기 때문에 청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선을 속국으로 인정을 하고 조선 또한 청나라의 어떤 압력과 그 다음에 또 청나라의 모든 그런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구한말 고종이 즉위 때 미국을 필두로 해서 영국, 프랑스, 또 독일, 그리고 또 러시아 등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구한말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던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모든 영사관들한테 우리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어찌하여 이 청나라한테 또 한 번 또 구원병을 요청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청나라에게 우리가 원병을 요청을 했을 때 정부의 대신들은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를 불러들임으로써 동학혁명군을 갖다가 진압한다고 하더라도 그 청나라에 대한 그 어떤 이 조선의 지배력과 영향력 이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조선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진다는 것을 우리 정부 대신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반대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민영준이라고 민씨 척족 중에 한 명이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우리가 청나라를 부르는 이유는 이렇다. 뭐냐? 자,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을 갖다가 진압을 하게 되면은 비록 청나라의 어떤 그 속국이라는 그러한 또 그 오해가 아니죠. 예, 그런 것을 갖다가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는 그러한 분리 또는 그런 입장이 난처해진 그러한 것도 있지만서도 만약에 동학혁명군이 실제로 서울을 갖다가 함락해서 우리 조정이 무너진다면은 과연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물음을 둔 거죠. 청나라에게 도움을 받아서 청나라의 지배하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향후 장차 우리나라가 힘을 길러서 어떤 독립국의 지위를 갖다가 되찾으면은 되지만은 동학혁명 같은 이런 민초들이 우리나라의 정부를 갖다가 전복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정부, 우리 대신들은 갈 곳이 없다.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일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그 반대를 했던 조정 대신들도 마음이 움직였던 모양이에요. 그래? 정권을 우리 이런 그
상놈들한테 내줄 수는 없지.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청나라한테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이 청나라한테 원병을 요청하는 최고의 결재권자는 누굽니까? 바로 고종 아니겠습니까? 또 고종을 갖다가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명성하고 민비였죠. 자, 민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모군란 때 그야말로 죽음까지도 위협을 당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을 때 또 청나라에 원병을 해가지고 구살생으로 또 살아남았던 인물이 바로 또 민비였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청나라의 원군을 갖다가 반대해서, 요청을 반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해서 결국은 청나라를 불러들이게끔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미묘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바로 뭡니까? 지금 청나라 파병 요청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나라의 정권을 갖다가 민초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다. 우리가 정권을 계속 잡아야 된다. 비록 속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독립국인, 즉 국가적인 그런 국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정치를 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나라를 갖다가 택했다라는 현실론에 타협을 하게 된 거죠. 자, 국가는 남의 속국이 되어도 정권만큼은 남한테 넘겨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때 당시에 정부를 움직이는 그런 조정 대신들과 왕의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국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정권이 먼저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발목이 하나 잡히는 거죠.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자, 텐진 조약은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 다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주둔해서 이모군란을 갖다 싹 진압을 하고 이때 당시에 피해를 받았던 일본도 우리도 피해를 받다 보상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 청나라와 일본 간에 조약을 맺은 것이 바로 텐진 조약이죠. 그 내용은 뭡니까? 조선의 어떤 요청 또는 조선의 어떤 급변한 상황에서 군대를 갖다가 파견할 때는 서로 일본과 청나라에 상호 연락을 주고 함께 출병하고 함께 철수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내용이 바로 텐진 조약이죠. 바로 청나라군을 갖다가 진압을 하기 위해서 왔던 청나라가 결국은 뭡니까? 일본에도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은 그동안 청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년간 공을 들여왔지요. 자, 일본은 이미 내부적으로 군사력을 갖다가 막강하게 힘을 키워서 호시탐탐 청나라를 갖다가 무찌를 그런 계획을 벌써 수년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자,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조선에서는 단순히 동학혁명 운동만 진압하면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졌지만은 이런 것이 바로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으로 비화될 생각은 못했던 모양이에요. 자, 이러한 텐진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일본은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일본은 선제 공격을 가하면서 청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을 상당히 경계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의 명치 유신 이후 일본은 내부적으로 군비 증강 및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그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그 노림수가 청나라에서도 모르지는 않았겠죠. 해서 청나라 측에서는 가능하면은 일본과 전쟁은 피하려 했으나 이미 일본은 청나라를 갖다가 무찌르기 위해서 수년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갖다가 놓치지를 않는 거죠. 결국은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한 것은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켰다. 즉 준비되어 있는 싸움꾼한테 링과 어떤 이 글러브를 안겨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죠. 자, 결국은 생각지도 않던 청일전쟁이 우리 조선 반도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결국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나라로부터 원군을 요청했던 우리 조선은 결국은 오히려 일본한테 청나라를 갖다가 무참하게 격퇴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해줬다.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돼서 청나라에서 일본이 완벽하게 승리를 가지고 옴으로써 향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다라는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정권 유지 좋습니다. 자, 정권 유지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민생,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정부가 있는 거지, 어떠한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주어진 또 숙제이자 또 역사의 어떤 그 깨달음을 또 일깨워줍니다. 오늘 사는 우리 현대인들, 지금의 정부, 또 지금의 또 국가, 이것을 우리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청일전쟁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또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자, 정권 유지. 결국은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속국을 스스로 자해내주면서 스스로 몰락해가는 그러한 길을 마련했다. 그놈이 정권이 뭔지요.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